계속해서 박주미 기자의 주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V리그 팬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아시아 쿼터에 대해서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올 시즌엔 유난히 초반부터 외국인 선수 그리고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단들이 좀 고심했고요. 아시아 쿼터를 포함한 외국인 선수가 팀 전력의 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시즌 초반엔 변수로도 좀 작용했습니다. 도입 2년째를 맞은 아시아 쿼터 제도는 정관장의 메가 선수가 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현재까지 꽤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벌써부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엔 과연 어떤 선수가 V리그를 누비게 될까? 그래서 이번 주민 주제는 아시아 쿼터 신청 마감, 지원자는 그리고 새 얼굴은입니다. 자,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V리그에서 뛰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매 시즌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도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 선발 제도가 좀 바뀌고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제도처럼 신청 선수 중에 구단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초청 선수를 30명으로 추려서 구단이 비대면 혹은 대면의 방식으로 선수를 살펴보고 뽑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신청한 선수가 모두 대상이 되고 비대면으로 뽑게 됩니다. 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초청 선수를 30명으로 제한했던 게 의미가 없더라는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KB 손해보험에서 뛰고 있는 바레인 출신의 야쿱 선수가 지난해 제주도에서 치렀던 아시아 쿼터 트라이아웃에는 초청받지 못했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활약도 보면은 꽤 잘하고 있잖아요. 후반기 네. V리그에 대비해서 지금 KB손해보험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 선수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초청 선수의 30명을 제한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좀 방식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신청을 처음에 받았던 모든 선수들을 이제 구단이 선택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렇게 선발 방식이 좀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의 변화는 선수풀, 그러니까 지원하는 선수들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시기가 이제 각 나라 리그가 끝나고 난 뒤에 대표팀 소집 기간이거든요. 뭐 VNL을 준비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선수들이 여기 트라이아웃을 하러 한국으로 온다는 경우가 겹치게 된다면 못 오는 선수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초에 정말 이 외국인 선수들 부상 때문에 정말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순간에 구단에서는 사실 머리가 엄청 아팠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선수 풀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직접 이제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은 선수들이 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좀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을 이제 다음 시즌을 앞두고 모집한 이 지원자 수에는 좀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좀 해봤거든요. 표로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응시 기간은 일단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4주 동안이었는데 남자는 무려 100명이 넘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는 45명이 지원했습니다. 연봉이 좀 인상됐고 또 지원 국가도 확대됐으니까 좀 늘어났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V리그가 아시아 국가에서 뛰고 싶은 리그라는 매력도가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이렇게 늘어난 게. 그리고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보니까 남자는 31명이 늘었고 여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국가별로도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어떤 나라에서 우리 V리그에서 뛰고 싶어 하는지 지원을 했는지. 남자부에서는 지금 표로도 나오지만 101명 중에서 이란에서 무려 45명, 절반 가까이 되는 지원자가 지원을 했고요. 이란 국가에서. 그리고 호주가 그다음,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선수들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또 살펴봤더니 지금 이제 표가 나올 겁니다. 여자부에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려볼까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지원했습니다. 무려 11명의 선수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여자부 선수들 중에서는 일본 선수가, 남자부에서는 이란 선수가 가장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좀 이외에도 눈에 띄는 부분이 올 시즌에 활약하고 있는 이 현대캐피탈의 신펑 선수나 페퍼저축은행의 장위 선수 같은 중국 선수들은 지금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걸로 표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 11월에 중국에 이제 4년마다 열리는 전국 운동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체전 같은 건데 이게 전국체전이 해년마다 열리는 게 아니라 4년마다 열렸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는 해외 리그에 뛰는 선수들을 거의 다 소집을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국 선수들이 11월에 경기를 갖게 된다면 뭐 V리그 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보낼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해외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렇게 그런 명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중국 선수들의 이런 참가 심창이 좀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확실히 신파우 선수도 그렇고 장희 선수도 이번 시즌 V리그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아시아 쿼터 지원자 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다 이 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과연 좋은 선수가 얼만큼 지원했는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가 선수만큼 뛰어난 네. 활약을 펼칠 선수가 오느냐가 관심인데요. 양적 증대만큼 지원자 중에 정말 얼마나 수준 높은 선수가 올까도 관심입니다. 그래서 팬들의 관심도 있지만 감독들의 관심도 있고요. 저희 같은 기자들의 관심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선수들을 나열할 수 없지만 가장 눈에 띈 선수 한 명은 제가 좀 이렇게 살짝 힌트를 드릴 수 있어요. 배구 팬들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 분들은 없을 텐데 네. 베트남의 김연경. 알죠. 네. 있죠. 네, 네. 눈치채셨을 네. 겁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의 조별리그 첫 상대였던 베트남 국가대표에서 당시에 뛰었던 선수고요. 당시 우리나라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먼저 2세트를 따고도 내리 3세트를 내줘서 역전패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활약했던 주축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응시 지원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게요. 네, 모두가 다 알지만 처음 네.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이긴 한데요. 네. 특히나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당시에 윤봉호 위원이 또 해설위원으로 또 중계를 했었습니다. 이 선수 상당히 눈여겨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기억하는지 또 그 선수가 V리그에 오면 어떤 활약을 좀 할 것 같은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그 선수가 베트남에도 이런 선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놀랬고 정말 하는 거 보면은 거의 김연경 동생처럼 그냥 경기를 하길래 와, 쟤 누구지? 라고 할 정도로 키도 크고요. 뭐 공수도 좋고 또 이 선수가 일본 리그에서 5년간 또 경기를 뛰면서 실력에 대한 검증을 또 받은 선수거든요. 또 지난 시즌에는 뭐 무릎 부상이 있었지만 터키 리그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선수가 만약에 국내 리그로 들어오게 된다면 제2의 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확실히 해외 리그 경험도 풍부하고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또 V리그에 함께하게 됐을 때 정말 많은 팬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대를 받고 있는 아시아 쿼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고요. 네,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뭐 좋은 수준의 선수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 초반을 돌이켜 보면은 일부 선수는 기량 미달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도 퇴출됐고 또 부상 선수 때문에 교체 선수를 물색한다고 해도 성에 차는 선수가 없어서 좀 교체 선수를 데려오기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어려움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현재 아시아 쿼터 선수를 선발하는 제도를 트라이아웃이 아니라 자유계약으로 좀 변경해보자라는 목소리가 실무진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정해진 선수 풀에서 아시아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배구하는 선수 풀보다는 아주 작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즌 중 부상과 부진으로 교체 가능한 선수가 올해 신청한 선수 명단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그 한계 때문인데 좋은 선수들의 계약이 이제 어렵거나 높은 바이아웃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유를 대비해 봐도 자유계약 때 드는 선수 연봉 경우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우리 자유계약으로 좀 바꾸자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유계약으로 못 바꾸는 이유가 네. 구단 간의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논리 때문에 아직까지 이걸 제도를 바꾸지 못하는 거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은 분들께 얘기하고 싶어요. 좀 더 좋은 경기 내용을 위해서는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좀 선수들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 자리에 배구 박사로 모셨죠. 윤보호 위원의 의견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좀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배구인으로서 좀 어떤 게 더 옳다 그르다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뭐 구단 입장에서는 결국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일 겁니다. 뭐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V리그에서 어떤 부분이 나아져야 이 V리그에 많은 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줄까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고 그 선수들이 실력을 피고 또 저는 한 가지 더한다면 국내 선수도 해외로 아시아 쿼터나 여러 외국인 선수로 가는 방향으로 갔을 때 이게 정말 이 코보가 원하는 뭐 글로벌화되는 뭐 그런 코보 또 이게 어느 국내 V리그가 아니라 뭐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수가 주체가 돼서 자기의 어떤 배구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좀 살아간다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죠. 그리고 실제 어떤 실무진들은 이런 표현도 했어요. 사실 그 좋은 외국인 선수, 좋은 아시아 쿼터 선수가 들어왔을 때 국내 선수들의 그 수준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V리그의 인기에도 한 몫을 할 거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OK저축은행, OK금융그룹의 시몬 선수가 활약했을 때 그때 당시에 뭐 송희채 선수, 그렇죠. 송명근 선수, 뭐 이민규 선수가 동반 상승하면서 인기도 좋았고 그 선수들이 그때 그렇죠. 실력도 아주 뛰어났었다. 그러면서 국내 선수들에게도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계약 제도를 해서 뛰어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V리그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상황 평준화가 좀 될 수 있다. 좀 이런 이야기인데요. 확실히 좀 선수들이 좀 자유롭게 다양한 해외 경험을 또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V리그 역시도 좀 내용적으로도 더 충만한 좀 그런 리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알찬 박주미 기자의 주민이었고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